서강인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컷.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2, 3학번 중국문화학과 이주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 2, 3학번 경영학과 김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인문학부 이사학번에 재학 중인 2005년생 배한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이사학번 사회과학부에 재학 중인 05년생 김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1학년 재학 중인 천지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인문학부 이사학번 재학 중인 염가희입니다. 저는 일단 서강대를 학종으로 들어왔는데요. 왜 이 전형을 선택했냐면 제가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어요. 근데 이 명덕 외고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종으로 대학을 진학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 전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정시 일반 전형으로 들어왔고요. 제가 흔히 정시 파이터라고 하는 일반고를 나왔는데 내신 따기가 너무 버거워가지고 정시로 자연스럽게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서강대학교 인문학부에 입학을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각보다 제 성적으로 더 높은 대학교를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냥 갈 수 있는 제일 높은 대학교를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서강대학교 인문학부에 학생부 교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제 내신 성적으로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정시를 주 전형으로 선택을 했고 아무래도 수시카드 6장이 너무 아깝다 보니까 6장을 다 돈술로 쓴. 저는 정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을 했고요. 그 이유는 사실 제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내신을 꾸준히 챙겼고 이제 막상 성적을 보니까 조금만 더 정시에 열심히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시 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교과 전형을 통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교과 전형을 선택한 이유는 원래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교대를 바라보고 이제 생기부를 작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지 않는 학과를 지원을 하기엔 조금 쫄려서 이제 일반 대학은 교과 전형으로 넣었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 생기부를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과학을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강대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는 제가 중국어과였으니까 중국어 전공 단위가 되게 컸어요. 근데 이 과목을 제가 1등급을 받으면서 전체 평균 성적이 훅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같은 거는 정말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위수가 큰 전공어를 잘 받게 되면서 전공 적합성과도 잘 어울리는 중문과에도 좀 메리트가 있었고 전체 평균도 올라가서 서강대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특을 쓰려면 저는 중문과니까 중국어 과목 세특이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어 과목 말고도 뭐 수학이라던가 뭐 과학이라던가 정보 같은 과목은 사실 중국이랑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 세특 쓰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썼는지 예시를 들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정보 과목 세특을 뭐라 썼냐면 개인정보 침해 방지 어려움과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탐구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중국 앱과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앱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조사한 이후 개인정보 침해 방지가 어려운 원인을 불명확한 법적 기준과 기업과 개인 간 소통의 어려움에서 찾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를 살펴봄. 이런 식으로 좀 생뚱맞은 과목이랑 약간 제가 가려고 하는 전공이랑 이렇게 어떻게든 좀 연결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특 전반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냐면 일단 첫 번째 기본은 자기가 뭘 탐구했는지 그 팩트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그 팩트 탐구를 하면서 어떤 거를 알게 되었고 어떤 거를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앞으로 후속 연구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약간 이런 거를 좀 단계별로 쓰면은 좀 탄탄한 세특이 완성될 겁니다. 자, 이제 제 생기부 지방 일반고에서 학생부 교과로 서강대학교에 입학한 제 생기부를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아무래도 교과로 왔으니까 등급을 제일 먼저 보려고 할 건데 1학년 때는 제가 그렇게 등급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1학년 1학기 때 2.0 정도 받았고 2학기 때 2.5까지 2.45까지 내려갔었다가 2학년 1학기도 비슷하게 받았고 근데 2학년 2학기 때 그때 갑자기 이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엄청 열심히 해서 아마 1.1대까지 받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과 등급이 확 올랐고 3학년 때 이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별로 없었어서 이렇게 교과 내신을 그 정도로 받고 최종 등급은 전 과목 포함해서 2.0이었던 것 같아요. 서강대 기준으로는 1.9 아니면 2.0 그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건 생기부를 챙기는 정도는 교과의 숫자가 0.01도 바뀌지 않는 선까지만 딱 챙기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로 후회를 참 많이 했고 그리고 ABC로 나오는 과목들은 절대 B를 받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등수는 최종 등수는 전교 4등이었고요. 반에서는 1등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생기부를 한번 봐볼 건데요. 저는 이제 교과 전형으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서강대학교 산출 방식으로는 1.65의 성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대부분 1학년, 2학년, 3학년 비슷비슷하게 1점 후반대를 유지를 했는데 2학년 1학기 때 너무 잘해버렸어요. 너무 좋은 성적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와 이거를 수학을 제외하고는 너무 좋은 성적 1등급을 다 받아가지고 이야. 제가 오피셜은 아니지만 이제 공동 1등을 했었다. 1등이요? 네. 다시 보이는데. 그치만 이제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을 수밖에. 아니,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은 거예요. 무거워서요? 네, 무거워서. 네네. 뭐.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너무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다시 조금 침체기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1.65의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치만 저는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일단 제가 수학을 못했어서 수학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그냥 그 내용을 안 보고 그 모든 내용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암기를 하는 게 가장 뭐 비효율적이라면 비효율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렇게 하면 진짜 막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시험 문제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일은 없거든요. 모든 걸 그냥 암기하시는 게 뭐 비효율적이지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고 추천드립니다. 저는 화자라는 걸 했는데요. 화자가 뭐냐면 화장실 자습이에요. 저희가 무조건 공부가 아마 11시까지는 필수 공부 시간이고 12시부터 1시 반까지 심야 자습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1시 반까지 하면 다음날 수업에 지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1시까지만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자습실이 1시 반까지 할 거면 1시 반 이전엔 못 들어와서 항상 화장실에서 그 변기통 내리고 거기다 책 펼쳐놓고 항상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광부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이런 거 사서 이불 뒤집어 쓰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치열했고 이제 논술 전형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아볼 건데요. 제가 사실 학원을 다녔어요. 논술 학원을 한 7월부터 한 11월까지 되게 설렁설렁 다니다가 이제 수능 끝나고 수능이 더 중요하니까 7월부터 11월까지는 되게 설렁설렁 다니고 수능 끝나고 파이널 스포트로 진짜 그때 엄청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딱 이 서강대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서강대 파이널을 갔습니다. 일단 기출을 제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기출 풀 때 시간 재면서 풀어보고 그 솔직히 답이 맞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답안 보면서 답안 베껴 쓰면서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근데 이게 단순히 답을 베껴 쓰는 건 당연히 아니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생각을 잘못했는지 이걸 짚어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수능이 더 중요했었어서 일주일에 딱 3시간 공부했어요. 일주일에 3시간 개인 공부하고 한 4시간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총 7시간 정도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강대 논술은 다른 학교 논술이랑 성격이 되게 달라요. 다른 학교 논술은 답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서강대 논술은 진짜 글을 어떻게 쓰느냐 이걸 보는 것 같아요. 엄청 문제도 길고 내가 지금 뭘 쓰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진짜 어떤 거에서 개념을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 막막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서 글 구조를 전체적으로 잡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글 구조만 잡으면 그래도 어떻게 쓸지 손이 써져요. 일단
서강대는 최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지. 저도 수능 준비하긴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도 수시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수시가 다 들어가는 3학년 1학기까지는 거의 수시에 올인을 했고 중간중간 방학이랑 그리고 3학년 1학기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부터는 이제 정시에 올인을 했습니다. 저는 비중을 한 80대 20으로 가져갔어요. 수시가 80이고 정시가 20이고. 정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교과로 쓰려면은 어느 정도의 수능 성적이 뒷받침되어야지 최저를 맞춰서 갈 수가 있으니까 서강대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3개 과목이 3등급 이내였었거든요, 최저가. 그래서 사탐이나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6개월 동안 수능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능까지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수능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전년도 경쟁률을 봤는데 수능 전에는 70몇 대 1 이러다가 수능 최저 애들 다 떨어지니까 뭐 14대 1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능 못 보면 어차피 보지도 못한다 이 생각으로 수능 공부를 가장 열심히 했는데 수능 공부는 정시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종점까지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제 후배로 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화이팅! 몇몇 분들 빼고는 전부 다 수능 하나만을 남긴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기에는 뭔가 더 노력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뭔가 멘탈을 잡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것 모두가 가능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건 대비를 하는 거인 것 같아요. 본인이 뭔가 아쉬운 결과를 받았을 때는 한 번 더 해야겠다라는 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아쉬운 결과에 타협을 하는 그런 용기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화이팅! 진짜 너무너무 떨리고 이제 막 진짜 끝이 보이는 것 같고 이럴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끝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금만 더 힘내시고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한 2주가 늦게 끝나겠지만 진짜 다 화이팅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금 하던 대로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 시점에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그 불안할 시간에 공부를 하면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너무 힘들겠지만 좀 더 힘을 내서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또 남은 기간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끝나면은 또 이제 술도 마시고 그죠. 이럴 때 되면 또 술도 마시고 정말 망나니처럼 놀죠. 그렇죠. 막나이처럼 놀 수 있는 그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고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